안녕하세요. 성인학습자 맞춤형 검정교시 교재 국어 고조를 담당한 가혜연입니다. 이번 시간을 맞이해서요. 성인학습자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 자료 어떤 방향으로 편찬을 했고 또 어떻게 일선에서 우리 학습자분들께 이것을 전달하면 도움이 되실지 편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안내 방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발표 순서는 최근 국어 과목 검정고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학습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이 검정고시에 대한 출제 경향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학습자분들께 전달을 하시고 그 다음 교재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 자료의 편찬 방향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국어 과목의 검정고시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반영하여서 합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득점의 합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자료를 활용한 교수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 안내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경험에 녹아서 저희의 교재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최근 국어 과목 검정고시 출제 경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문형 제시 순수와 문항수의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이전만 하더라도 화법이나 문법, 작문, 문학, 비문학의 비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법이나 작문의 비중은 조금 적은 편이고 문법의 비중은 큰 편이고 그리고 문학의 비중이 큰 편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비문학의 비중이 커지는 듯 하다가 그리고 화법과 작문의 문항이 고정되는 듯 하더니 최근 3년 이내에 들어서 수능과 유사하게 화법과 문학, 작문, 그리고 문학, 비문학의 순서로 다음과 같은 문항수가 고정되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졸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문법, 쓰기, 문학, 비문학이 이와 같은 순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문항수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문법과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편이죠. 그런 만큼 문법과 문학의 기본 개념을 알고 다양한 예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문 출제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검정고시 하면은 기본적인 지문, 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정고시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존에서 다루던 지문보다 훨씬 더 확대된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에 있어서도 윤동주의 자화상, 양귀자의 마지막 당,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규보의 이욕설 등 여러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작품을 만나보았을 때 물론 기본 개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다양한 작품에 능동적으로 학습자가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문학이 되겠습니다. 비문학 지문도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3년 이전의 기출문항을 보게 되면 비문학이라고는 하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술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정보를 발췌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중, 고등, 공통 국어 교과서와 고등 독서 교과서에서 다양한 지문이 발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문을 볼 때 길이도 길어지고 정보의 양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시험 시간에 부족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수능에서 이 비문학, 즉 독서 영역이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시험의 국어 영역과 유사한 문형 출제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줄거리 파악,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정도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독해, 그리고 다양한 개념을 알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문맥적 추론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능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보기가 나오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기를 독해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부족과 또 이중적으로 독해를 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문학 독서는요, 소재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지문 속의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설명 방법을 익히는 정도로만 비문학을 끝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비문학 지문을 직접 독해를 해보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요약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최근 국어 과목의 검정고시 출제 경향은 수능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여러 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회 진출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이 검정고시의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습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양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우리 학습자분들께 동기부여를 하고 또 수능까지로의 어떤 도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으로 이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 학습자 맞춤형 교수 자료의 편찬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수월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 검정고시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성인 학습자인 만큼 학습에 있어서의 수월성과 또 합격 자체가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학습을 지속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재 편찬에 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을 고려한 필수 개념의 선별이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것이 편찬자의 욕심이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꼭 필요한 개념과 꼭 필요한 작품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것 같은 예상 문제를 선별하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출제되는 어휘를 제시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문맥에 있어서 우리 수험자들께서 직접 그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적인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기는 하지만 학습 수월성을 위해서는 바로 옆에 지문 옆에 개념 설명을 드림으로써 바로바로 그 개념을 확인하고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념 설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과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교재는 바로 기출문제죠.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이런 문제들의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기출문제가 없다면 학습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고 너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범위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암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를 먼저 제시해 드린다면 학습자분들께서 국어에도 이러한 범위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손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우리 검정고시를 반영을 하였을 때 출제 예상 문제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가 조금 쉬운 난이도였다면 앞으로 검정고시는 점점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서 안에서 검정고시라는 시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앞으로 이러한 지문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지문까지는 반드시 섭렵해 두셔야 한다라는 것을 잘 선별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출제 비중이 높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주어 다양한 설명을 더해 놓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 자체를 100% 현장에서 소화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교재가 그렇죠. 그런 만큼 어느 정도는 학습자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할 때 배경 지식이 없는 선에서 지문을 읽거나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문 중에 일부가 출제가 되는 만큼 앞뒤의 배경이 없으면 해당 출제되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은 문학작품 또는 예상되는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전체 줄거리,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내용 확인 등을 통해서 학습 수월성을 유도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고득적 합격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 두었습니다. 성인 학습자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교 수능이라든지 하는 높은 목표를 꼭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합격, 우리가 고득점 합격을 통해서 뭔가 삶의 의지가 생길 수 있다면, 그리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평생 학습과 교육의 의미가 더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에도 힘을 실어 두었는데요.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다양한 고전 시가의 유형을 제시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전 시가는 시조에서 많이 등재가 됐었습니다. 시조가 아무래도 짧고 주제 파악이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향가 그리고 가사까지 그 출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고전 시가가 현대어로 분석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중세국어 자체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유형의 고전 시가를 제시했고 이런 고전 시가를 제시할 때는 중세국어의 원문을 제시하고 아래 현대국어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고전 시가를 접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채택되어 쓰이는 각 학년의 교과서 5종 이상을 참고하여서 검정고시의 목적과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예상 지문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검정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지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검정고시에 대비하여서 우리가 이 정도의 지문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지문은 우리가 준비를 해 두어야 되겠다. 또는 이 정도의 지문까지 준비해 둔다면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예상 지문을 출제해 두었습니다. 모든 문법의 개념을 예시와 함께 쉽게 제시하였는데요. 우리 문법 문항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고등과 중졸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문부터 문장, 그리고 중세국어까지 고른 분야에서 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예시와 함께 꼼꼼하게 익혀둔다면 문법 또한 우리가 충분히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법의 개념을 예시와 함께 쉽게 제시해 두었으니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입니다. 우리 독서 지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험자의 충분한 연습을 위해서 다양한 예상 문제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문학이나 문법은 수험자들마다 조금 더 학습에 대한 의욕과 욕심이 있으시다면 시중에서 다양한 교재를 구해서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독서 지문을 다루고 있는 문제집은 다소 난이도가 높아서 검정고시와는 적절하지 않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검정고시 교재 안에서 그 연습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러 교과서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지문들을 뽑아 그 안에서 적절한 길이와 정보를 추출해서 예상 문제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독서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학습자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독서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교재 안에서 충분히 연습이 이루어져야 학습자들도 만족하고
또 안심하고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연습이 되실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학습 자료를 활용한 교수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모두 받아보셨겠지만 제가 일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 방향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 단원의 학습 목표 제시가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제시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현대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그 범위와 깊이가 굉장히 애매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범위가 명확하죠. 해당 범위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덜 공부했다 라는 것을 학습자 자신이 충분히 알 수가 있지만 국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이해했다 싶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덜 되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을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일선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먼저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하면서 개념 그리고 작품에 적용을 하는 것, 표현법,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 등에 주목해서 작품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신다면 보다 명확한 범위와 깊이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념과 예시를 함께 제시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시면 음보율, 음수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음보율과 음수율 자체의 개념이 시험에 직접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보율과 음수율이 무엇인지 옆에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음보율과 음수율에 대해서 학습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작품 속에서 음보와 음수를 따져 나갈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개념을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을 각각의 예시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직접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도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독해하거나 문제를 풀기 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나와 있는 예시를 먼저 필수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문 속 어려운 어휘풀이입니다. 지문 속 어려운 어휘풀이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습과 복습에 있어서 우리 학습자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단 우리 일선에서 수업을 하실 때 반드시 학습자분들께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어가 자세히 안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을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문맥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이 단어의 뜻이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까 유추해 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어휘풀이를 통해서 내가 유추한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어휘가 나오더라도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장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학습자분들이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먼저 학습자분들 스스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면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각 지문에 대한 핵심 정리와 바로바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이 각 지문에 대한 핵심 정리는 지문 분석이 끝난 다음에 나와 있는데
먼저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핵심 정리 자체가 바로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갈래가 무엇인지, 이 시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의 대표적인 단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재와 주제는 어떠한지,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각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를 단순히 암기를 한다면 시험장 안에서는 이것을 골라내거나 독해하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작품을 독해한 다음에 이러한 작품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핵심 정리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수업을 해주신다면 이 핵심 정리 자체가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가 있고, 이 핵심 정리 자체가 바로 출제가 되는 선지의 포인트라는 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독해를 통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이 핵심 정리를 숙지하는 것은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도 바로바로 체크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학 파트의 만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만점 포인트의 내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점 포인트에 대해서 다 서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점 포인트는 학습자가 예습이나 복습을 할 때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더 있다면 작품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만점 포인트는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는 학습자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 꼼꼼히 학습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이 만점 포인트까지 다 소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점 포인트는 학습자가 쉽게 말해서 자습용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 참고하는 것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을 참고하셨을 때에는 이 작품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별 기출문제 풀어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방향을 가지고 검정고시가 출제되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이런 방향으로 출제될 수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내가 얼마나 숙지했고 내가 앞으로 시험을 본다면 어느 정도 시험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 기출문제 풀어보기는 확인학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깊이나 학습의 범위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습자가 계시다면 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깊이나 범위를 가늠한 다음 다시 학습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도 있고 또 좁을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반복적인 풀이를 통해서 국어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하실 때에도 이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고 어느 정도 맞았는지 가늠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국어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워요. 국어 공부 얼마나 많은 지문을 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계시다면 이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계속해서 국어 공부의 기준을 잡아갈 것을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의 예상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독서는 기출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지문이 출제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예상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독서 문제에 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 방식과 관련된 개념, 다양한 독서 교과서에서 발췌한 예상 질문을 담아두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는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독서를 위한 문제집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가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예상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분들께서 지금 책에 실려있는 예상 문제가 다소 어려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독서의 내용은 그 자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지문이라고 해서 과학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지문이라고 해서 사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지문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락을 나누고 해당되는 정보를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반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말해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면 우리 검정고시에서 독서 문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법 되겠습니다. 문법의 양이 굉장히 많고 문법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 문법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 개념만 반드시 읽고 넘어가시는 정도로 학습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까지도 완벽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습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 내용, 응용된 문법 내용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단 중요한 내용이 있죠. 각 시험마다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중세 국어까지 각 단원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기본 내용, 단어의 기본 내용, 단어의 기본 내용은 품사, 단어의 형성, 즉 합성어와 파생어 정도죠. 그리고 문장은 문장의 어순,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 구조고요. 문법 요소는 사동과 비동, 시제, 높임법 등입니다. 그리고 중세국어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언급드린 내용 정도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단 하나의 예시라도 좋으니 하나의 예시와 함께 기억해 둔다면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우리 학습자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문법은 어려운 것이 많고 범위도 깊지만 우리가 출제될 때는 각 파트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 내용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예시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 이것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인학습자 교육에 이바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공부하시는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양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합격을 넘어서 고득점의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재를 편찬해 두었습니다. 일선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모두 다 소화하시기에 버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학습자분들께서 예습과 복습,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고득점을 향해 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 두었다는 점,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용기 내시고 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